사행정과 이행정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어느 한쪽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약간의 차이점들만 체크를 해놨다가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행정이 기억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행정의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행정 기관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차이점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내연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의 종류, 특징, 구조,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내연기관의 성능 평가 기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은 열기관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증기기관을 사용을 했었어요. 외부에서 연소가 이루어져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내연기관을 사용을 하고, 현재는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내용들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작동 유체의 팽창 압력으로 인한 변환 방식에 따라서 피스톤식, 터빈식, 제트식, 로켓식 등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연기관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사점과 하사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림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상사점이라고 하고요.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높이를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스트로크라는 단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배기량의 행정을 나타내는데요. 피스톤의 단면적과 행정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총 배기량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 실린더 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정 불꽃점화 기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행정의 경우는 크랭크 케이스 내로 혼합기가 유입되고, 피스톤이 배기구와 소기구가 닫히면 혼합기가 압축이 됩니다. 상사점 부근에서 전기 불꽃에 의해서 점화 연소하여 동력이 발생되게 되고요. 그 그림은 여기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강 행정이에요. 하사점 부근의 피스톤 하강 시에 배기구가 열려서 연소가스가 배출되게 되고요. 크랭크 케이스 내 혼합기가 실린더 내로 유입되어서 배기가스가 배출되게 됩니다. 여기 그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행정 불꽃점화 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흡입, 압축, 동력, 배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흡입 행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피스톤이 내려가게 되고요. 이때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와 연료 혼합기가 실린더 내로 흡입되게 됩니다. 다음은 압축 행정이에요.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상사점에 이르기 전에 점화 플러그를 점화하게 되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불꽃점화 기관이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팽창 행정입니다. 동력 행정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폭발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팽창 행정을 살펴보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다시 피스톤이 내려가는 구간이고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점화된 연소가스 연소로 크랭크 축이 회전하게 되고, 이때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행정, 흡입, 압축, 배기 행정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플라이휠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 행정이에요.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다시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고,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연소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때 밸브 오버랩이라고 해서 배기 행정 말기 때 흡입 밸브를 살짝 열어서
이 배기가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행정 압축점화 기관이에요. 디젤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불꽃점화 기관과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유사하고요. 흡입, 압축, 팽창, 배기 이 과정을 거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압축점화 기관의 특징만 여기에 나타내 봤는데요. 흡입 과정에서 흡기 밸브로 공기만 들어오게 됩니다.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공기 온도가 400에서 550도씨, 압력은 25에서 35kg per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압축 압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불꽃점화 기관은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겨 주었지만 압축점화 기관은 팽창 행정 때 압축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배기 행정 때는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공기만 흡입하고 자연 발화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행정과 이행정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어느 한쪽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약간의 차이점들만 체크를 해놨다가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행정이 기억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행정의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행정 기관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차이점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사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행정 기관에 비해서 적어둔 내용이에요. 각 행정이 독립적이고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고 기동하기 쉽다라는 장점과 밸브 기구가 복잡하고 소음이 크고 마력당 중량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 두 가지 행정이 비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쪽만 외워두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행정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이 소형이고 경량이고 하다 보니까 사행정 기관에 마력당 중량이 크고 소음이 크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행정 기관의 경우에는 마력당 중량이 당연히 작고 회전이 균일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고 이론상으로는 사행정 기관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손실이라는 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 1.6에서 1.7배 출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흡 배기 상태가 불안정하고요. 연료 소비량이 많고 윤활유 소비량이 사행정 기관에 비해서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 차이점은 한쪽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불꽃점화 기관하고 압축점화 기관을 비교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꽃점화 기관은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주면서 연소를 시키는 거고, 압축점화 기관은 자연 발화를 시키게 되죠. 불꽃점화 기관 같은 경우는 가솔린, LPG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흡입 기체의 경우에는 공기하고 연료의 혼합기가 사용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압축점화 기관은 경유를 사용하고 공기만 흡입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압축비가 불꽃점화 기관은 8에서 10, 또 압축점화 기관은 15에서 22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연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